창의적 스피치를 위한 구체적 훈련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모를 채워보는 겁니다. 인권은 네모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네모 때문이다. 인권은 네모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네모 때문이다. 낱말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가지고 그 낱말의 의미, 이것하고 인권하고 관계 조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감자 어떻습니까? 인권은 감자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으로 감자라는 식량처럼 일반화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어떤 낱말이든 불특정 낱말을 대입시켜가지고 의미를 연결시켜보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네모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안경을 싫어한다. 해보시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안경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는 안경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대충 넘어가면 좋은데 너무 투명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하죠. 가족에게는 네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에게는 네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하고 전혀 관계없는 낱말을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에게는 바위가 필요하다. 해보시겠습니까? 가족에게는 바위가 필요하다. 가족에게는 바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위처럼 변치 않는 신뢰, 사랑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 다음 자신을 한번 동물에 비유해 보실까요? 또는 꽃에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사물에 비유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나무입니다. 피톤치드, 맑음, 그늘,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고 싶고 또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도록 되는 사람이 제 나름의 꿈, 희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문방사우는 뭘까요? 보통 문방사우 하면 종이, 붓, 먹, 벼루, 옛날 서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문방사우라고 합니다. 요리사 에드워드 건은 주방에서 갖춰야 될 필수 준비물로 주방사우 이렇게 꼽았습니다. 칼, 불, 접시, 책이다. 에드워드 건이 꼽은 주방사우입니다. 칼, 불, 접시, 책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놓치지 않고 꼭 챙겨야 하는 이것, 요것, 저것, 그것이 뭘까요? 내 삶에 꼭 필요한 4대 요소, 건강, 웃음, 친구,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자동차, 음악, 영화, 책. 나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4개의 기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 역발상 이해입니다. 역발상 그러면 뭔가를 뒤집는 것을 뜻하죠.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보자. 또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고치거나 바꾸어서 전혀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역발상의 방해자가 2가지 있습니다. 관행,
타성. 탄자니아의 동물은 야생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개의 동물원들은 적자투성입니다. 왜냐하면 먹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육사가 필요하고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데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관광객들이 낼 수 있는 입장료도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의 동물원도 마찬가지였다가 한 번은 동물원 사육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동물을 가둬놓고 사람들이 구경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갇혀서 야생 동물들을 구경하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죠. 야생 동물들을 드넓은 벌판에 풀어놓고 철창이 쳐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야생 동물을 관찰하면서 관광하는 겁니다. 엄청난 관광객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탄자니아에 많은 경제적 부를 안겨다 줬죠. 역발상의 좋은 사례입니다. 발명의 원리에서 배우는 창의성이 있죠. 발명의 10계명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뭔가를 더해보자, 빼보자, 크게 하거나 작게 해보자, 모양, 재질, 용도를 바꿔보자, 불가능한 발명은 피하자, 폐품을 이용해보자, 반대로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피치에다가 이것을 한번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창의적 스피치 훈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다 그래, 이것을 뒤집는 겁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발표자가 있습니다. 주제, 스트리킹을 생활화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 듣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발표자는 건전한 우리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본 겁니다. 스트리킹 하면 뭐죠? 옷을 벗고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전한 우리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장 김태옥입니다. 지금부터 스트리킹을 생활화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리킹이 뭡니까? 발가벗고 큰 도로나 공공장소를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촌에서 스트리킹의 원조하면 누굽니까? 바로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아닙니까? 스트리킹은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프리카 일부 부족들은 자연 속에서 몸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이 다가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도 그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에든 정신에든 필요 없는 옷들을 너무 많이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두 벗어던집시다. 아예 감추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납니까? 비밀이 없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지구촌 모든 가족들이 원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방된 세상,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사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지역 사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트리킹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 건전한 우리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장 김태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적 스피치 훈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한번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국 낙서 동호회장입니다. 듣는 대상은 직장인 남녀입니다. 주제, 공공시설물에 낙서를 많이 하자. 어떻습니까? 전국 낙서 동호회장이 얘기하는 공공시설물에 낙서를 많이 하자. 생각해 봅시다. 논리가 가미되지 않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공공시설물에 낙서를 많이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낙서를 많이 한 카메라로 촬영해서 이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까매지면 다시 깨끗하게 칠하고 다시 낙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문화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벽마다 주제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저는요 하면서 꿈을 적게 하는 벽, 또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벽. 이 정도면 논리가 기본이 되고 얼마든지 말로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창의적 스피치 훈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